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작년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박은정 의원과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김 여사 도이치 시세 조정 몰랐다. 그 말 그대로 믿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12시에 만나요 다 했는데 12시에 매도 주문 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검찰만 모르겠답니다. 그 말을 다 믿어줘요. 제2의 김학의 사건입니다. 저는 그동안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건 하면 저는 김학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로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 한 번 들이대지 못하고 바로 무릎 꿇어버린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이 드디어 역사에서 2위로 물러납니다.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불기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고 하고 공범들이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엄정한 검토 결과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 검사가 몇 명이시죠? 지금 220여 명쯤 됩니다. 네, 200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은 기소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아까 중앙지검장도 말했듯이 수사의 부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셨죠? 안 한 거 맞죠? 네, 그런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실 없죠. 그런데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쟁점이 권오수와 김건희 피의자 간의 의사소통, 의사교류, 시세 조정에 대한 공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압수수색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간접 증거들에 비추어서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왜 안 했습니까? 그걸 안 하고도 지금 수사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 겁니까? 수사 부실이에요. 수사 이렇게 하고 뭘 제대로 했다는 거야 2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이 정부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컴퓨터 압수수색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를 낸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공세, 한문혁 사진 제보 공작, 특검 내부 검사들의 항명 사태 등으로 인한 김건희 특검 흔들기에 대한 반격의 서막인 것인데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홍사훈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지금 어쨌든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계속 흔들리는 하는 거죠. 이거 다시 정말 살려면은 어쨌든 어제 뉴스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도이치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요 세 사람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렇죠. 그 전부터 왜 다른 사람들 다 권오순이 뭐니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김건희를 기소를 못했느냐.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그거 밝혀내야만이 김건희 특검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예. 아예 한문혁 건도 있고 하니까 아예 그렇게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이창수 지검장 그 3명만 하면 안 되고 그렇지. 그 하겠죠, 전부터 다. 네. 다 해서 예. 그래야만이 김건희 특검이 지금 흔들린 김건희 특검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봐요. 각을 잘 잡았어요. 그리고 그게 수사가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그때 수사를 정말 잘해놨거든. 윤석열 쪽 방향의 수사, 이거는 특검의 반격인 거예요. 했다가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간을 본 거지. 수사를 정말 잘해놨어. 그러니까 수사 새로 할 것도 없어.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서 윤석열 쪽으로 나머지 증거는 다 없앤 거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흔들고 있는데 거꾸로 민중기 특검이 반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러면 도이치 수사했던 사람들 우리가 한번 털어볼게. 반격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다. 다 있어. 지금 수사는 잘 됐어. 기록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민중기 특검을 건드렸는데 열받은 거예요. 28일 김건희 특검의 김영보 특검보는 특검보 추가 임명 후 그에 맞춰 팀 재편을 진행한다.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들로 팀을 구성해서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15호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14호가 공무원의 수사지원 은폐 의혹이며 15호가 윤석열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방해 의혹입니다. 사안이 검사의 부실 수사이니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한 변호사 위주의 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며 수사 대상은 이창수, 최재훈, 조상원, 심우정, 김주현, 민정수석 등으로 예상되는데 홍사훈 기자의 말대로 이것만이 살 길이니 끝장을 내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10시 29분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158명의 목숨을 잃었고 이후 트라우마로 또 한 명의 죽음이 이어졌고 부상자 역시 195명에 달하는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한 참사가 일어난 것인데 윤석열 정권의 대응 역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윤석열은 사고 발생 지역을 밟고 다니고 소방관이 사고 원인을 압사로 보고하자 뇌진탕이 있었다고 발언했으며 합동분향소에는 영정사진이나 위패를 놓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글자도 없는 검은 리본을 착용했으며 참사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에는 압수수색으로 응징했으며 49제에는 김건희와 함께 성탄트리를 점등하고 술잔을 구매하며 희희낙낙거렸습니다. 최근 오세훈은 용산구청장에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을 수여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패륜 정권은 몰락했으나 그 잔재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 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습니다.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애끓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